헤어졌는데도 계속 연락이 온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다. 그녀는 이미 끝났다고 했는데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다. 그런데 다시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이게 미련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감정의 흔적인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다가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끝난 관계를 괜히 붙잡고 있는 걸까?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한 번쯤 있었던 남자들은 혼자 감정을 소모한 채로 다시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녀는 왜 끝난 관계에서 계속 연락을 이어가는 걸까요? 그게 당신이 몰랐던 감정 때문이라면요. 혹시 당신도 그녀의 연락을 기다린 적 있나요? 그녀의 진심이 궁금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녀가 이별을 말했고 분명히 끝났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 문자가 왔대요. 잘 지내요? 그냥 안부였다고 했지만 그 한마디에 마음이 또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예의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었던 걸까요? 관계가 끝난 뒤에도 여자가 계속 연락을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미련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녀가 연락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 감정이 지금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혼자 착각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타나는 여자들의 세 가지 감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감정은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녀 안에 당신을 향한 감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별을 말하긴 했지만 그건 진심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 복잡해서 충동적으로 말했거나 당시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거리를 두려 했던 경우죠. 이럴 땐 그녀 스스로도 헷갈리는 감정을 안고 있어요. 마음은 남아있는데 자존심이나 상처 때문에 먼저 다가가긴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가끔 안부를 묻고 괜히 예전 추억을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당신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때 연락의 특징은 짧지만 따뜻한 말이 숨어 있어요. 요즘 잘 지내죠? 그때 얘기 갑자기 생각났어요. 문득 떠올랐어요. 이런 말은요. 그녀가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조용한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감정은 그녀가 익숙함을 끊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정과 습관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관계는요. 감정보다 생활에 더 깊게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끝났는데도 괜히 그 사람에게 보고 있던 드라마를 공유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생각나고 아픈 날엔 그냥 문자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연락은요. 감정이 확실하게 담겨 있다기보단 그냥 늘 하던 행동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너무 큰 의미를 담기보단 익숙해서, 당연해서 그냥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마음이 남은 거라고 착각하면 자꾸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는 결국 혼자만의 감정 소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그녀가 지금 감정이 있어서 연락한 건지 그저 익숙해서 이어가고 있는 건지 그걸 잘 구분해야 해요. 세 번째 감정은 외로움이에요. 이 감정은 가장 오해를 많이 부르는 감정이기도 해요. 관계가 끝나고 난 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사람에게 손을 뻗게 돼요. 그게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작용이에요. 이때는 당신이 그리워서라기보다 그 시절의 온기, 그때의 감정, 그 익숙한 대화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한밤중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갑자기 아무 맥락 없이 전화를 걸기도 해요. 그 순간만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그 순간 외로움을 잊고 싶어서 당신을 떠올린 거죠. 하지만 그 감정은 지속성이 없어요. 다시 말해, 그때는 진심 같지만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남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에요. 그녀가 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고 믿게 되고 다시 다가가려고 하죠. 근데 그 감정은 잠깐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땐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투로
어떤 시간에 연락했는지를 같이 살펴봐야 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자들의 세 가지 감정은 모두 다르게 보여도 겉으로는 아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거죠. 안부를 묻는 말도 미련일 수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말이 나온 순간 그녀의 표정과 행동 그리고 연락의 패턴까지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마음이 그 연락에 흔들리더라도 무작정 반응하기보다는 그 감정의 무게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녀가 다시 다가오려는 건지 그냥 스쳐가는 건지 그 판단은 단 한 번의 메시지로는 할 수 없어요. 연락이 왔다고 해서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감정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녀의 말이 아니라 행동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 감정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조용한 신호들은 무엇인지 이제 그걸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녀가 다시 연락했을 때 그냥 예의일 수도 있고 아직 마음이 남은 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그 감정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감정은요, 항상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보이거든요. 그녀가 헤어졌다고 말해놓고도 조용히 반복하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습관이라고 넘기고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다 진짜 마음이 조용히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오늘은 그녀가 이별 후에도 놓지 못한 감정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그 관계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행동. 예전 추억을 아무렇지 않게 꺼냅니다. 예를 들어, 그때 같이 봤던 영화, 그날 갔던 식당, 그때 얘기 기억나요? 이런 말들 있죠. 이건 그녀가 당신과 함께한 시간을 아직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끝난 관계라면요. 굳이 그 기억을 꺼낼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 그 추억이 평범한 게 아니라 감정이 깃든 순간일수록 이 행동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요.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는 건 그녀가 아직 당신과의 기억을 혼자만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이 나온 순간이에요. 대화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추억을 언급한다면 그건 그냥 회상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행동. 자꾸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잘 지내요? 몸은 좀 어때요? 날씨 추운데 감기 안 걸렸죠? 이런 말들은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감정 없어 보이죠. 그냥 예의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일은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에요. 정말 아무 감정이 없다면 그냥 연락을 안 하면 돼요. 근데 굳이 먼저 연락해서 당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건 그녀 안에 아직 놓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특히 그녀가 평소에 표현이 적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안부 인사 하나도 상당한 용기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행동. 우연인 척. 당신의 동선에 나타납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 주말마다 운동하던 공원, 동호회나 단톡방, 이런 공간에 어느 순간 그녀가 다시 등장해요. 이건 정말 흔한 행동이에요. 말은 못하겠고, 연락은 조심스럽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마주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슬쩍 맞춰보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그녀가 예전엔 자주 안 나오던 모임에 갑자기 꾸준히 나온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을 아직 떠올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그녀가 먼저 말은 안 걸지만 자주 마주치고 눈인사를 건네거나 그냥 머뭇거리면서 주변을 맴돈다면 그건 당신이 먼저 다가오길 바라는 조용한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행동. 감정 없는 듯한 메시지 뒤에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잘 지냈어요? 요즘 좀 바쁘네요. 그냥 그런 말로 시작하지만 막상 대화는 한참 이어져요. 별 얘기도 아닌데 계속 이어지는 말들, 그리고 자꾸 이어지려는 분위기. 그건요, 그녀가 지금 감정을 숨기면서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답장 속도가 빠르고 짧은 메시지에도 반응을 보여준다면 그건 그녀가 그 대화를 정리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진짜로 마음이 없었다면 그저 한두 번 답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다섯 번째 행동. 자신은 말이 없는데 SNS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예전 사진을 다시 올린다거나 의미심장한 글귀를 남기고 좋아요를 눌렀다 지웠다 반복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은요. 직접적으로 표현하긴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특히 평소에 SNS 활동이 거의 없던 사람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거나 그 내용이 당신과 연관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포스팅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직접적인 연락은 어려운데 마음을 알아채줬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바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SNS는 오해하기 쉬운 공간이지만 그 타이밍과 맥락,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까지 보면 그녀 안의 감정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섯 가지 행동은요. 하나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요. 끝났다고 말해도 마음은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조용한 행동들로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꺼내놓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알아채는 사람만이 그녀의 진심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놓치면 그녀는 또다시 혼자 마음을 접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이 뭐였는지, 남자들이 자주 빠지는 오해와 착각은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용히 반복되는 그녀의 행동들. 그걸 하나씩 알아차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혹시 이 사람 아직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남자들이 가장 깊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남은 것 같다고 느낀 순간부터 모든 행동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녀가 보낸 짧은 문자, 그녀가 우연히 보인 미소, 그녀가 말없이 누른 좋아요 하나, 그 안에 자기 감정을 투영해서 혼자 확신을 만들어버립니다. 근데요,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이 진짜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감정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녀의 행동보다 더 위험한 남자의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 착각만 줄여도 우리는 마음을 덜 흔들리고 덜 다치게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착각, 연락이 왔다는 건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다. 이건 정말 많은 남자들이 하는 실수예요. 문자 한 통, 안부 하나, 사진 하나, 그녀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혼자 확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녀의 그 한마디는 단지 그날따라 외로웠던 걸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당신이 떠올랐을 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녀는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남자 쪽에서 혼자 그렇게 받아들이고 혼자 기대를 키워가요. 그리고 다시 실망하고 혼자 상처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착각, 대화를 이어간다는 건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이건 특히 문자나 전화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때 더 쉽게 생겨요. 예를 들어 밤마다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눈다거나 내가 보낸 메시지에 바로바로 답장이 온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요. 여자 입장에서 그건 그저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당장 다른 사람보다 당신이 더 편해서 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좋아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녀는 단지 그 자리를 잠깐 빌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착각. 그녀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에요. 연락은 하고 대화도 이어지는데 막상 보자는 말엔 피하고 감정을 묻는 질문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남자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나를 떠보는 거구나.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확인하려는 거겠지. 그래서 더 잘해주고 더 표현하고 더 다가갑니다. 근데요. 그럴수록 그녀는 더 멀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시험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없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녀 입장에서
관계를 끊을 정도는 아니지만 다시 시작할 마음도 없을 때 그저 가장 편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네 번째 착각. 자기 감정을 고백하면 그녀도 마음을 열 거라고 믿는 경우예요. 이건 정말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내가 용기 내서 지금 감정을 다 꺼내 보여주면 그녀도 움직일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요, 그 감정이 타이밍을 잘못 만나면 그녀는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돼요. 당신이 진심이었더라도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녀는 그 마음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감정일수록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 꺼내야 해요. 고백은요,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착각. 내가 노력하면 감정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믿음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생각이에요.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면 그녀도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게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녀가 지금 느끼는 건 감정이 아니라 죄책감일 수도 있고 그냥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노력은 그녀에게는 당연한 배려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게 고마움은 될 수 있지만 사랑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필요하지만 그 기다림이 혼자만의 착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감정의 방향도 함께 봐야 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남자의 착각과 오해들은요, 전부 진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크니까 자꾸 믿고 싶고 해석하고 싶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감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녀가 말 한마디 안 해도 당신 혼자 온갖 결론을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건 자기 감정에 빠진 상태고 그 감정은 이 관계를 정확히 보는 걸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행동이 진짜 그녀의 마음이 맞는지 아니면 당신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은 아닌지 한 번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해요. 그럼 이제 이런 혼란 속에서도 진심과 밀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감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방식, 거기에 흔히 빠지는 착각까지 함께 짚어봤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서부터가 밀당인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표정도 다정하고 말도 따뜻하고 대화도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 그게 감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구별해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조금 더 현실적인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구분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진심은 일정하고 밀당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감정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연락 속도도, 말투도, 만나는 태도도 비슷한 결로 흘러가요. 반면, 밀당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은 굉장히 다정하다가 다음 날은 너무 차갑고 한 번은 먼저 연락 오더니 그 다음엔 아무 말도 없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흐름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일 수 있어요. 특히 그녀가 당신의 반응을 본 뒤에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면 그건 감정보다는 주도권 싸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기준, 진심은 질문하고 밀당은 관찰만 합니다. 진심인 사람은요, 당신에게 궁금한 게 많아요. 요즘은 무슨 생각해요? 요즘 일은 어때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이런 질문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밀당은 다릅니다. 그녀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당신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기만 해요. 어떻게 반응하나, 어떤 말에 끌리나,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진심보다 심리게임에 가까워요. 세 번째 기준, 진심은 행동으로 확신을 주고 밀당은 말로 긴장감을 줍니다.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요. 예를 들어 만날 약속을 먼저 잡으려고 한다든가 직접 무언가를 챙겨준다든가, 반대로 밀당은 말은 다정해도 행동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자. 언젠가 밥 한번 먹자. 시간 되면 연락해요. 이런 말은요, 다정해 보여도 행동으로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건 좋아해서가 아니라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한 말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기준, 진심은 공감하고
밀당은 반응만 이끌어냅니다. 당신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반응이 따뜻했다면 그건 진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당신이 한 말에 그저 피상적으로만 반응하고 그 대화를 자신 쪽으로 돌려버린다면 그건 당신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주도권을 먼저 챙기려는 걸 수 있어요. 공감이 없다는 건 그만큼 감정 연결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5번째 기준. 진심은 거절도 따뜻하고 밀당은 기대를 남긴 채 피합니다.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거절을 할 때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워요.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당신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죠. 근데 밀당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요, 상대 감정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회피성 표현이에요. 특히 자신이 먼저 다가와 놓고 상대가 반응하면 그때 갑자기 선을 긋는 경우 그건 진심이 아니라 감정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중 하나만 딱 봐서 정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감정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몇 마디, 몇 번의 연락만으로 그 흐름을 판단하려 하면 안 돼요.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 그 안에 진심이 있는지 아니면 긴장감만 만들고 사라지는 밀당인지 그걸 조금만 더 천천히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심은요, 언젠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숨기려 해도 그 마음은 결국 틈 사이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면 밀당은 처음엔 확신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정이 빠진 껍데기만 남게 돼요. 지금 누군가가 다정한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건 그녀가 당신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감정 낭비 없이 상처 덜 받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자의 감정을 어떻게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심과 밀당을 어떻게 구별할지 이야기해 왔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알고도 막상 그 상황을 마주하면 마음은 자꾸 흔들리게 돼요. 왜냐면 감정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반응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그녀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을 때 남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덜 흔들리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먼저 감정을 확인하려는 순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녀가 갑자기 연락을 자주 한다고 마음이 돌아온 거라고 믿고 고백부터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든 아니든 상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타이밍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예요. 진짜 진심은 시간을 통해 확인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과 일정한 흐름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확인하려 하지 말고 조금 더 그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감정을 묻기 전에 자신의 감정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바라는 게 뭔지, 지금 연락을 이어가는 목적이 뭔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미련인 건지, 그걸 스스로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 하나에 따라 내 감정이 오락가락하면 결국 내가 제일 먼저 지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감정을 떠보는 질문은 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도 아직 마음 있는 거지? 그때 그런 말 한 거 아직 유효한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은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만 만들게 돼요. 상대 감정을 알고 싶다면 답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차라리 나는 아직 내가 궁금하고 이 관계에 마음이 남아있어.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먼저 보여주되 그녀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거예요. 감정은 조급함보다 여유에서 더 잘 보입니다. 네 번째, 그녀가 마음을 숨기고 있다면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녀가 진심이 있어도 표현이 서툴거나 아직 확신이 없어서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녀의 감정보다 먼저 그녀의 상황에 귀 기울여야 해요.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알려면 그 감정을 꺼내게 할 공간부터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이 관계를 진짜 함께 만들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상대가 말을 아끼고 있다면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상대가 표현을 주저한다면 그 표현이 부담되지 않는 대화를 이끌어줘야 해요. 진심은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꺼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을 때 가장 현명한 반응은 직진보다 여유예요. 말보다 흐름을 보고, 행동보다 반복을 보고, 기분보다 전체 맥락을 보는 것. 그게 감정을 지키는 방식이고 자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감정을 겪은 후 정말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할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선택해야 할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감정, 그리고 내 감정, 그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지 살펴봤죠. 그런데요, 모든 감정을 다 알아차린 뒤에도 마지막으로 꼭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남아요. 이 관계를 정말 다시 이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결정할 때 남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시작돼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녀와 다시 관계를 이어간다고 상상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요? 사람은요, 진심이 있는 관계를 떠올릴 때는 안도감이 들어요. 그녀가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예전보다 말도 다정하다고 해도 그 관계를 다시 상상했을 때 계속 긴장되고 조심스럽고 내가 또 상처받을 것 같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불안은 사랑을 닮았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녀가 보여주는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주 연락이 오고, 예전에는 항상 거절만 했는데 지금은 먼저 약속을 잡으려 한다면 그건 분명한 변화예요. 사람은 말보다 반복된 행동에서 진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그녀의 말은 다정해졌는데 행동은 그대로거나 여전히 내가 먼저 움직여야만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습관일 수 있어요. 사랑은 말로 끌어당기지 않아요. 사랑은 행동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이 관계에서 내가 계속 나답게 있을 수 있는지입니다. 그녀와 있을 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표현하기가 두렵고 항상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관계는요, 내가 나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관계예요. 조심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눈치가 아니라 공감. 그게 되는 관계가 다시 시작할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가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지입니다. 그녀가 나의 고민을 듣고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지하게 반응해준다면 그건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감정에 책임지려 하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마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회피예요. 진짜 관계는요, 감정을 인정하고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일이에요. 다섯 번째는 내가 이 관계를 왜 이어가고 싶은지의 이유입니다. 단순히 외로워서인지, 그 사람이 진짜 좋아서인지, 아니면 놓치고 싶지 않아서인지, 이유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외로움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그 사람이 좋아서라면 상대의 행동에 상처를 쉽게 받아요. 하지만 내가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할 때 관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확인해야 할 건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그녀가 어떤 신호를 주든 그걸 보는 내 시선이 흔들리지 않아야 관계도 오래가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전히 그녀가 좋고 그녀 역시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건 다시 시작해도 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그건 손 놓아도 괜찮은 인연이에요. 사랑은요, 혼자 감당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감정을 알아가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일이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마음이 아프지 않게 스스로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사랑은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혹시 이 이야기 당신 얘기처럼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그 말 하나 때문에
다시 연락을 꺼낸 남자의 이야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